네, 안녕하세요. 순하 역을 맡은 차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장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역을 맡은 이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훈 역을 맡은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다 역을 맡은 전부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가 좀 특이하죠? 일단 제목부터가 똥통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야기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이제 실제로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떤 종류의 일종의 뭐 퍼포먼스 아니면 뭐 행위술처럼 뭔가 이거를 극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앞에 나왔던 인물이 뒤에 가서 또 다른 역할로 다시 등장하고 아니면 어떤 뭔가 이렇게 분명히 그 인물인데 앞에서 했던 행동과 뭐가 다른 종류의 약간 캐릭터를 보여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영화를 갖다 별로 정보 없이 이제 정보 없이 이제 봤었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공연 장면과 이걸 보게 되면서 이게 실제 공연하고 이제 연결돼서 어떤 것들로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영화는 약간의 뭐랄까 일단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 영화가 뭐 일단 공연이라든가 연극과 어떤 뭐 이제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먼저 관객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상한 영화를 끝까지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뭐 이런 영화를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찍기로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스케줄이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편을 찍게 됐는데 작년 이맘때 찍으려고 했던 영화를 이제 가을로 밀고 이제 모였던 스태프들끼리 좀 공허한 마음에 이제 강화도에 놀러 갔다가 알고 지내던 한주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한주를 만났는데 한주 저기 이따가 한번 다 인사드릴게요. 네, 네. 한주를 만났더니 한주가 뭐 요양원에서 앰뷸런스 노인 공양하고 뭐 이러고 있길래 주위 사람들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다들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술인들인데 이분들 얘기를 좀 하면 재밌겠다. 근데 이제 한주가 형 강화도에서 찍으면 재밌으니까 강화도에 어디를 가야 되니? 했더니 저기 가면 똥통이 있다고. 아니 무슨 똥통이 있어? 아니 가보면 안다고. 찾는데 반나절이 걸렸고 점심 먹고 다시 또 반나절이 걸린 다음에 겨우 찾았는데 이제 그 찾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헌팅 겸해서 돌아와가지고 PD랑 조감독이랑 해서 우리 똥통이라는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니까 뭐 이왕 보인 김에 그래서 아시는 분들 다 부르고 촬영은 내일부터 찍자. 그래서 바로 찍게 된 거라 특별히 뭐 그래서 이제 뭐 철학적인 개요를 좀 공유를 했어요. 제가 뭘 준비를 할까 그래서 이제 A4지 2장으로 철학적인 개요를 이제 공유를 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장르 영화가 이제 뭐 이렇게 잘 짜여진 이제 소설 같다면 독립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산문 형식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영화는 좀 시적인 구성을 이제 가지고 가보자. 그 시적인 구성이 뭐냐 이제 운율과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이성을 넘어서 내면으로의 에너지를 쏴서 내면의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가수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품은 영화를 예술인들을 통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 정도가 이제 약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냥 쭉 찍으면서 이제 헌팅도 하면서 찍으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거라. 네. 저도 이렇게 찍으려고 찍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배우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방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화가 이제 그 일반적인 영화에서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원래 전문적으로 배우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배우분들 각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와 뭐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시를 사랑하고 뭐 또 벌어먹기 위해서 뭐 또 막노동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가지고 그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진짜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이게 병치가 딱 된 그런 근데 제일 저희를 움직였던 게 출연료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출연료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봤던 것은 그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대두됐었죠, 저희한테는. 그리고 꼭 그것뿐만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예술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똥을 못 쌌던 이유가 제가 뭘 하지를 못했던 거죠. 계속 쭈그려 앉아 있고 싶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론 이제 뭐 공연을 하게 되지만 그 공연도 뭐 실제로 제대로 된 공연도 아니고 막 그냥 되는 대로 했는데 뭐 열린 것만 결말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쪽대본을 받았거든요. 이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새 그 대본을 써서 넘겨주면 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처음 이런 식으로 처음 찍어봤고요. 저도 그 배우로 이렇게 데뷔한 게 저 장건호 감독의 이제 첫 영화 아니 제가 이제 첫 영화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돼서 저도 원격결에 이제 같이 가나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찍게 돼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고 그냥 찍었어요. 이런 영화 진짜 똥 싸듯이 확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판토마임이란 장르를 한 2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연극 연출하고 연극 배우, 무용 퍼포먼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바닥에 하나라고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리고 지금 영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작업에서 희망을 많이 보고 서로의 믿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작업을 말씀하셨을 때 뭐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강화도에라는 그 제가 모르는 미지의 땅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그 흥분이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즉흥으로 간다라고 하고 개요를 설명했는데 저는 조금 저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고 코로나 시기에 제가 참 그 배달 알바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 말씀드렸더니 그거 그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PD님이 현장에서 오토바이 이렇게 섭외하셔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바닷바람 그 짠 바람을 10일 동안 맞으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똥통 끝난 다음에 제 예술관이나 연기관이 좀 굳건하게 된 것 같고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좀 생각하는 시간인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원래 미팅을 했을 때 그 미팅 했을 때 분위기에 매료됐었어요. 사실 미팅을 하면은 대부분 카메라가 있고 제가 있고 이렇게 오디션 연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여기 왔을 때는 PD님이랑 감독님이랑 조 감독님이 맥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제가 독립영화를 이번 작품이 처음인데 독립영화란 이런 건가? 이 자유로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저희도 아침에 쪽대본을 봤는데 쪽대본이 거의 저희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모르고 그냥 계속 찍었어요. 5일 동안. 그리고 영화가 완성되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거를 찍으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도 새롭고 되게 신기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은희 배우와 반대로 이제 미팅을 갔는데 이 영화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는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피디님이 이러이러한 작품을 할 건데 3일 뒤에 강화도에 내려와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저 진짜 반나절만 고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절을 하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피디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절의 의사를 빨리 이제 알려드려야 이제 다른 배우도 구하고 하니까 감독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설득을 엄청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방식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예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연기 생활을 했는데 첫 독립 장편이 사실 이런 식으로 개요랑 캐릭터만 있고 매일매일 다른 장면을 이제 촬영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괜찮았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해주신 그 찍게 된 배경, 뭐 스태프들과 이런 꼭 지키고 싶다 약속을, 그리고 이런 예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꼭 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음날에 내려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냥 가도 된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찍게 됐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좀 초심으로도 돌아가고 롱테이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짜여진 커트만 찍다가 좀 자유롭게 호흡을 길게 이어가면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도 많고 이제 뭔가 자기가 거기다 사실 이런 영화들은 관객이 덧붙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관객이 뭔가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같은 것들 덧붙이는 게 훨씬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 제가 이제 불가사리 팀을 안 지는 15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현근 배우 비롯해서 이제 요 마임 그룹 이제 이정훈 배우에서 춘천에 베이스로 하는 유진규 선생님 통해서 마임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제가 뭐 거의 이제 제가 이제 영화 연출이라는 걸 속이고 자맹을 해가지고 한 8년 9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뭐 공연 있을 때는 항상 묵묵히 가서 제가 도울 거 있으면 도우고 찍을 거 있으면 찍고,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했어요. 이분들 세계가 너무 궁금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야전적이면서도 진지하고 눈빛들을 맑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큐를 나름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호응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특히 그때는 이제 유진규 선생님, 요거 전편이 이제 유진규 선생님이랑 요선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작년에 제천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진규 선생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금영화로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영화를 설득을 했고, 금영화가 설득이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이 두 배우님이 그 요선에 이제 주조연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친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찍은 영화가 요선과 이어지는 영화인데 이제 제목이 미나리예요. 그거는 촬영이 다 됐고 이제 후반 막바지에 있는데, 뭐 미나리는 이제 그 3부작을 제가 기획을 했어요. 이 마임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세 단계를 한번 표현해보자.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눠볼까. 제 나름 시선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밀리니까 이제 제가 또 다른 그룹에 또 자맹을 하던 그룹이 저쪽 여기가 그룹이에요. 저기도 처음에는 저분 한주 손한번 들고 저분이 이한주라는 분인데 저희 대학교 1년 후배예요. 미대를 나왔는데 좀 천재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분도 처음에 다큐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통제가 안 돼요. 만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한주가 시간이 되면 금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한주도 또 진짜 병원에서 앰뷸런스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좀 베이스가 좀 친해지는 베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텔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집단 투숙을 해서 못 나오게 춘천에서 찍을 때도 한 3주 정도 이렇게 모텔 하나를 빌려서 통째로, 이번에도 한 모텔을 빌려서 이탈이 없도록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감금 비슷하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느끼셨겠지만 이게 샷들이 롱테이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전문 연기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연기가 안 돼요. 지금 많이 늦었는데 그리고 대사가 뭐 저도 족대본을 주지만 족대본을 받은 이 사람들 이분들이 현장에서 자기 멋대로 막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거를 제가 다큐 찍듯이 팔로잉 이벤트를 팔로잉을 하는 거거든요. 이벤트를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되게 하이브리드한 어떤 시선이 생기고 저도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촬영을 직접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기술 스텝하고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기동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도 쓰지도 못하고 제가 그냥 카메라를 메고 계속 이분들 마치 이제 어떤 게 벌어질지 관찰을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반응한 것들을 텍스트로 드리고 이분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는 거를 또 제가 팔로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팔로잉을 하는데 샷이 기니까 제가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선을 좀 이렇게 이제 스테디 장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거의 뭐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그냥 한 테이크에 끝났는데 얼마나 오래 할지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14분을 찍었는데 도대체 이게 끝이 날려나, 해는 졌는데 왜 안 끝나지? 뭐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는데, 아마 그 뭐 현장을 디자인해서 만드는 영화들에 비해서 또 다른 장점들이 아마 발현이 되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팀도 좀 한국에 있어야, 또 전주영화제 이번에 또 키치 프레이드가 선을 넘자기 때문에 네, 시간과 공간의 선을 한번 넘어봤습니다. 넘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네. 필요하죠, 이런 영화들이. 왜냐면 일반 메이저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뭐 상업 영화들은 사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뭔가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연출자라든가 그 영화사가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 이제 풀어주는 건데, 이런 종류의 독립 영화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약간 실험적인 이런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사체가 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카메라에다 담는 것이 아닐까. 뭐 하여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중간에 가니까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야기가 뭔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되게 이렇게 좋았었고, 그래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아 예. 네, 강원도에서 왔고요. 장건호 감독님 팬입니다. 그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남자 배우분들은 사실 마임 때 뵈서 궁금했던 거는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면서 연기적인 부분에서 스크린에서 할 때의 고민들이 더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여배우분들한테는 마지막에 퍼포먼스 씬에서 사실 장건호 감독님이 전문 배우랑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주도하시진 않으니까, 근데 배우실 거라는 소문은 들었었거든요, 여자 배우분들은. 근데 퍼포먼스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좀 헷갈렸어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을 주셨을까가 좀 궁금했고요. 어떤 고민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네. 저는 진짜 전문 배우는 아니거든요. 요번에 그 요선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처음 그것도 술자리에서 뭐 제가 어떤 음식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영화의 그 대본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혀 이제 뭐 그냥 뭐 무술이나 도구 뭐 아니면 뭐 장소 헌팅이나 도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연기를 하라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죠. 저 연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형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벌써 한 5편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딕션이 좀 있어가지고 그 자꾸 이제 버릇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장 감독도 그런 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형 이제 진짜 연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걸 고쳐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에 형이 그거 없으면은 너무 개성이 없어 안 돼. 그냥 연기자가 되는 거야. 뭐 이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떨 때는 그게 이게 참 연기의 길이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거를 전 또 요번에 와서 또 직접 또 그러니까 이 큰 화면을 보니까 저의 그 막 그냥 막아낀 그 연기가 막 보이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좀 거듭나자 이걸로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문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만 예술은 하나고 연기는 같은 거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끊임없이 접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용도 마찬가지고 마임도 마찬가지고 연극, 영화도. 근데 막상 그 넘나들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카메라라는 매체 연기는 저한테 그 뒤통수를 크게 때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지만 막상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작업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앞으로 놓치지 않을 생각인데 계속 하면서 자연스러운 연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레드카펫을 처음 밟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응원도 많이 받아봤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연기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계속하면서 제가 예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올바른 연기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공연에 대해서 사실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을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안무 감독님께서 저희가 해가 지고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맞춰볼 시간도 전혀 없었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해봅시다 해가지고 바로 찍었던 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지고 한주 밴드의 음악들이 나오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서 무아지경의 상태로 그냥 퍼포먼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 개인적으로 움직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그냥 빠져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디렉션은 없었고요. 감독님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 해가 지니까 정훈 선배님한테 빨리 좀 만들어봐 언제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디렉션을 뭐 여쭤보진 못했고 정훈 쌤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그냥 날 따라오면 돼 뭐 이 정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춤을 추는 사람은 아니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저도 음악에 빠진 것도 있고 또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자 해서 약간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뭔가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자. 뭔가 내가 이런 자세를 하면 뭐 이런 뭐 선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똥통에 빠진 한 뭐 동물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였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씬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저 때문에는 아니죠. 저는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잘못 그 연기를 하면서 디자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해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정말 끝난 다음에 무릎에 힘이 확 빠지고 끝나긴 하고 모니터를 했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영화는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또 지나고 나니까 배움의 과정이 되더라고요.
추가로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이은희 배우님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이제 그 가보에 나왔던 카페를서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여기서 드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한희 배우님한테 혹시 드럼 혹시 치시나요?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조금 쳐봤다고. 그래서 바로 슛 간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아쉬운 게 되게 잘 잼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잼을 되게 잘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인 사고가 롤이 이제 저기 뭐 에러가 나가지고 베스컷이 그 노래가 잘 나왔었는데 진짜 잘 맞았었는데. 그렇군요.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뭔가 우연적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고 또 이제 우연적인 것들이 오히려 가장 그 좋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때로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특히나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짜고서 이렇게 가게 되면 더 이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영화 잘 봤고요. 지구를 들어서 다행입니다. 안 들었으면 좀 더 난해할 뻔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여기가 어딘지를 이 처음에 두 분이랑 그 다음에 두 분이 반복적으로 묻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냥 저희 감상에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으실지. 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조리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은 세상을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적확하게 나의 인생이나 세상이나 목적을 규정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어떤 그 영혼을 꿈꾸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중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전혀 똑같은 바다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그게 바다로 보이고 한 명은 그게 이제 뻘로 보이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청년들이고 뭔가 이제 그 화살표를 계속 그리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얼마를 달성해 보자.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해결해 줄지 안 해결해 줄지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그룹은 아주 낡은 화살표 앞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살표는 어디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아니라 어디를 가지 못하게 붙잡는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점에서 다른 화살표를 가지고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그룹이 같은 하루를 겪어내는데 여러 번을 만나게 되고 여러 번을 만나는 과정에서 둘이가 찾는 인물,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한 줄을 찾고 한 그룹은 이제 작가를 찾잖아요. 그 그룹을 상징하는 영적인 존재. 지금 고관재 배우님 계신 고관재 배우님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저 카우보이 하셨던 고관재 배우님. 와우. 원래 고관재 배우님 앉으셔야 되는데 저희 인원이 후배들한테 자리 양보하시느라고 저분은 이제 영화를 워낙 많이 하신 분이라 그래서 고관재 배우랑 상의를 좀 했었고요. 고관재 배우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면 가우보이도 할 수 있고 뭐 쭈꾸미 아저씨도 통 아저씨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럼 작가 콧노래 한번 불러볼까? 굉장히 현장에서 이게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가 술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찍어야 되고 우리가 공유해야 될 가치는 A4 2장에 불과하지만 아주 적확하게 명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뭐 이렇게 충분히 제가 설득을 할 때도 아마 거기에 입각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 이제 장르하고 태그라인하고 이제 신업까지는 없었는데 큰 덩어리 줄기만 있고 그런 것들 사이에서 되게 이제 배우들이 반응하기를 되게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서 좀 마지막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다른 인물로 시작하지만 또 끝날 때는 또 다른 인물로 또 가게 되고 꽃 얘기도 있잖아요. 꽃도 이제 결국은 뭐 답은 없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연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썩은 물에서 피어나는 기 때문에 불교의 상징이고, 그게 맑은 물에서 일곱수에서 피는 꽃이 아니라 똥통에서 피는 꽃이고, 그 의미를 지나가는 콧노래로 또 찾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적박하게 기승전결을 가지고 하는 영화들이나 컨텐츠는, 그 너무 그런 영화들은 저 말고 찍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좀 냄새나는 영화도 좀 찍어보는 게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좀 찍었던 것 같고, 같이 다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우리 고관재 배우님 뭐 팔색 좋아하시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돼서 이제 끝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네. 서울에서 온 요기가 팀들 한번 일어나봐 주세요. 우리 인사하시죠. 진짜로 20주년 됐거든요. 한 주 할 수 있습니다. 네. 11시인가? 네. 그러면 일단 끝을 내고요. 일단 그 게스트분님 먼저 나가시고 나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영화는 사실 뭐냐면 다 계속 이제 이야기했지만 뭐 이렇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자기가 찾아나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관객이 더더욱이 갖다 그걸 생각을 해서, 아니면 뭐 생각이 안 나도 사실 이렇게 저는 이런 영화는 특히 창작자가 정답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더 많이 앞으로 좀 봐주시고, 왜냐면 이런 영화가 별로 없고 거의 망하거든요 사실. 때문에 더 많이 좀 봐주시고 SNS에다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마치기야 오면 연락을 해야지.